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는 정치 리스크 속에 아직도 조금 주춤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치 연이어서 계속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도 계속 이탈하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갑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혹시나 이제 2차 투매가 나올 경우에만 이제 공포에 동참하지 마시고 투매는 동참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포를 매수하라까지는 어려워도 동참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 섹터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만 해도 밸류업 관련주들 이제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네.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는 구간을 이런 핑계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치적 이슈 이전에도 바이오주들 쉬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쉰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계엄령 저도 어색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슈는 이제 탄핵이 이슈가 올라올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제 72시간 안에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기껏 해봐야 다음 주 초 정도까지인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좀 불안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전쟁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편안하게 지금 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잊고 살고 있는데 외부 시선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엄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아직까지 엄청나게 이제 큰 이슈가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주시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또 잘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이런 수출업 중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반도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장도 이겨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만 이겨내면은 네. 이제 언제나 또 이제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제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는 말 있듯이 요 구간이 지나가면 정말 좋은 장 오니까요. 그 장을 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불안하면은 또 방향을 잊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향성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안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클래시스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 코스닥 8위 종목인데 네. 8위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클래시스. 네. 왜 안타가 됐을까요, 오늘? 혹시 피부과에 가서 네. 슈링크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예,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죠. 그쵸. 저도 들어서 이제 해볼래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또 이제 베인캐피탈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루다를 인수하면서 원래는 이제 아시아랑 남미 쪽에 좀 강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유럽까지도 좀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진짜 철저히 잘했구나. 그리고 돈을 벌면은 돈을 정말 현명하게 잘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실적을
계속 뭐 갱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피부 미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권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에는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어려운 주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 떨어지는 칼날 아닌가, 들어가도 되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 이제 리스크라고 보면은 이제 베인캐피탈이 이제 지분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지분을 거의 경영권 프리미엄 한 67% 정도를 붙여서 한 3조 원 정도로 매각을 하려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체제주 변경 이슈나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매수하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짧게 볼 수 있고, 사실 뭐 M&A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3루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짧게 안타 정도로 보는 네.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A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짧게 바라보면서 클래시스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안타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루타 종목 디어유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엔터주 관심 커지고 있죠. 네. 엔터주 하면은 사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또 MZ 세대이신 분들이 더 네.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콘서트를 직접 가거나 뭐 현장에서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시즌부터는 사실 콘서트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는 이런 티켓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네. 온라인 쪽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굿즈 판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월간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의 위버스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한령이 지금 해제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대항한다라고 해서 뭐 호주랑도 중국이 이제 화해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비자 면제국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도 노래를 할 수는 없는 뭐 입장인데, 네. 이게 노래도 하고 무대도 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엔터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잘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이제 텐센트와 함께 손잡고 열리고, 이제 뭐 저 옆에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버블 재팬이 열리면서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출을 했다라는 거,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더 뻗어나가는 디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4만 원 구간, 요 구간에서는 이제 뭐 저항을 받고 있고, 3만 5천 원 구간만 내려오면은 또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매수 구간을 계속 주는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 원을 저는 추후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4만 원이 목표치면은 안타 종목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2루타 이상의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디어유를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팬덤이 대세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디어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루타 종목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3루타 종목인데요. 오늘은 SOS랩을 선정해 주셨네요. 자율주행 쪽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우리가 지금 라이다라는 얘기 많이 라이다. 들어보시죠? 라이다 기업 중에서도 가장 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상장하게 된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삼성전자의 자율주행팀이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차하고도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라는 기업들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상장할 때 기대감을 갖고 보셨을 텐데, 사실 상장 시기가 너무 안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이 안 좋을 때 상장을 해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닥 찍고 이제 막 턴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존에도 한번 그 야간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네.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이 또 눌림목 구간으로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다음 달에 CES가 열리는데 이미 혁신상 수상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쪽도 들어가고 드론 쪽도 들어가고, 제가 뭐 2017년에 이제 모터쇼 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해양 쪽으로도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미 뭐 과거부터 개발을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욱 더 앞으로 이제 광활한 이제 횡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에서 또 로보택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쪽하고도 혹시나 링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확정이 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꼭 테슬라만 로보택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로보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발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목표치도 높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삼루타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삼루에는 또 호타준족이 네. 포진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치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은 가볍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는 네. 확실하게 1월부터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삼루타 멀리 가는 장타력까지 갖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상장을 했잖아요. 네. 상장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가격을 봐야 할지, 이게 네. 차트가 길지 않다 보니까 네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가격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사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 소에스랩 같은 경우는 네. 가격 전략을 간단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바닥권부터 해서 시작해서 올라와서 지금 사실 5,000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텐데, 상장한 시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상장했으면은 우리나라가 7월 11일에 고점 찍고 이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안 좋을 때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이런 상장 시기,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 요 8,000원 구간인데 8,000원을 돌파하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양봉을 하나 만들면서 이 구간부터 거래대금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요 8,000원 이제 한 500원 전후, 8,5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9,000원 아래서는 그냥 천천히 한 주씩만 모아간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눌리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잘 지켜주는 모습이라 더 잘 안 내려가는 모습이라 오히려 더 또 신뢰는 갑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10,000원 구간을 기존에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큰 저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00원 구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탄력적인 모습, 이런 호쾌하게 또 이제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이 종목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추후에 뭐 상장 초기 가격까지도 이제 돌파해서 나아가는 거는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는. 그쵸. 그러면 이슈 나오던 부분 제가 또 확인해가지고 저희 밴드 공급방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격 전략이나 그리고 이제 뭐 재매수 타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SOS랩 자율주행 쪽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협업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많이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홈런 종목, 이제 만루 홈런 종목을 꼽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원익홀딩스라는 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부분을 또 알고 계시나요? 반도체? 반도체 맞습니다. 네. 원익그룹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특히 뭐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종목도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방금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IT 기업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중간 지주사 정도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기업 구조 개편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하고 원익홀딩스가 계속 이제 지분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 조금 쉬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동안은 사실 이제 뭐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개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환원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리고 그 부분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실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반도체는 환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제 R&D에 계속 투자를 해서 계속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로는 메타와 협력을 해서 로봇팔을 만든다라고 해서 또 뭐 이런 뭐 원익홀딩스의 이제 자회사 부분하고 또 연관이 돼서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로봇 관련 쪽은 앞으로 좀 먼 얘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메타하고 협력을 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또 신뢰가 또 올라가서 최근에 거래대금 실으면서 이제 들쑥날쑥한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반영을 했다가 다시 다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뭐 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PBR도 뭐 0.2대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격 전략을 간단히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가격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한 가격보다 더 내려왔어요. 지금 2,410원 선에서 움직이네요. 네, 2,500원 살짝 아래였는데 네. 지금 2,400원 초반까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기존에 이슈가 메타와 함께 협력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거래대금 터진 이 양봉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단 쪽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2,500원이 이제 공방 펼치고 있는 라인이라서 이 아래서 사면 되는데 2,400원 때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 영향력에 의해서 기회를 한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매수가는 이제 지금부터 해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위가 3,000원이 저항인데 3,000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250원에서 3,500원 사이 구간에서 1차 목표치를 자꾸 분할 매도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5,000원 정도까지 5,000원 이상은 조금 욕심이 아닌가 싶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 보시고 5,000원 넘어가게 되거나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공급방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가격 전략 이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죠. 2,3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로 홈런 종목은 원익홀딩스로 알려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500원, 2차는 5,000원까지 바라보면서 말로 홈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